是先介绍一下，今天有来几个比较我们的演讲者就是 Professor 林基兴教授，他是从韩国开游乐列场。那等一下会同学不行。另外就是帮我们担任翻译的老师，就是中国文化大学韩语。也是那个就是说齐一林教授，我们给他一个热烈掌声。谢谢大家好，谢谢。他目前也是担任一个研究院的院长哈。那我们另外还有一位吴家正老师，是我们英日系老师，也是上次帮你们担任翻译。那下个礼拜我们还会再请他翻译。那各位同学就在我们来期待他的翻译。那我们今天其实徐老师的翻译非常的精彩，那演讲者的演讲也非常的精彩，真的大家可以期待。那我想我跟林教授的认识就是说，从2017年，其实我能拿到这个计划，我真的要很感谢林基兴老师的就是说帮忙让我能够做这个计划。那林基兴老师他本来是在，等一下我们说他本来是在韩国的中国生产力中心工作，那后来他到韩国的光州女子大学，那一直到退休，现在担任特聘的研究员。那目前他也担任 GHN 这个管理顾问公司的董事还是主管那所以他现在也变成自己有另外一个工作。那他的学历都是中央大学在韩国也是很有名的大学。那从学士到博士他的专长在 IT， 还有在一个就是大数据，还有 AI 这方面，所以大家看一下这个可能没有download到我新的东西，那我讲一下，我先把前面的单词好，네 간단한 감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와주신 임기훈 교수님은 사실은 저하고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유럽시아 프로젝트도 사실은 임 교수님 덕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임 교수님의 경력을 약화하십니다. 우선 한국생산본부에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광주 여자대학교에도 계셨고 지금 GMHD 종합체증 회사 이사로 계십니다. 학력으로는 중앙대학교 동영학 박사님으로 계시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노력이 굉장히 넓으십니다. 전문 영역으로 말씀드리자면 IT, 빅데이터 쪽으로 많이 전하고 계십니다. 其实我刚才有更新，可能档案没有做，跟大家说抱歉。他在中国生产力工作了一段时间，然后后来到光州女子大学担任教授，那也担任了管理资讯中心的主任。那他还有担任学习终身研究所的所长。那目前退休就是担任那个特别研究员。네, 등록을 여기서 연수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好，那他今天的主题就是跟我们讲数位转型时代的人工智慧跟欧亚平台自治的规划。那其实他从2018年就有来演讲，2019，那我也曾经受邀到那边，那因为我一直很忙，还没有空再过去。那另外2023、2024，他都来演讲，也是我们齐教授帮忙担任的翻译。那我的介绍就到这边。那我想说，我们在一致的热烈掌声欢迎林教授。 네, 박수로 임기훈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민혁님은 2018년에 19년 그리고 2023년 24년에 계속 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공지능과 유러시아 플랫폼 구축 방안입니다.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我们帮老师拍拍手，他练习了中文哦。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합니다. 今天我要讲的主题是关于数位转型， 유라시아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 AI와 연관된 강의입니다. 还有欧亚平台建设方案以及 AI 的相关内容。 강의 순서는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전략 변화, 핵심 기술, 트랜스포메이션이 핵심 기술이 무엇인가, 유라시아의 플랫폼 구축 방안, 결론은 우리는 그러면 이런 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강의를 드립니다. 今天我的几个主题会是以下面这个顺序进行。首先，第一个我会跟大家一起讨论数位转型到底是什么。第二，我想要讨论数位转型，在这边我常常会用 DX 来代表数位转型。那 DX 的商业模式到底是什么？第三个想要跟大家讨论一下数位转型的核心技术到底是什么？第四个是欧亚平台到底要如何建构？第五个是到底如何因应数位转型才是对的呢？以上是我们今天的议题。 제 소개는 앞에 소개를 했어요. 제가 진리대에 한 5년 정도 아시아공제 강의를 있습니다. 刚才已经有帮我介绍了一下我自己，非常感谢。事实上，我来真理大学这已经是5年以来都一直经常可以有机会拜访真理大学，很感谢。 이번 강의에서는 DX의 이해, AI 응용, 유라시아 협력 관계 那今天我要跟大家提的是，第一个是 DX， 也就是数位转型的理解，然后 AI 的应用以及欧亚合作这3个话题。 이 강의는 뭐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는. 今天的内容，我相信大家是可以很轻松的就可以听懂，因为这个其实是大家切身的一些内容。 그 변화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전이 있습니다. 现在是一个变化的时代，那我们说是变化了什么呢？是由于技术的发展，现在是第4次的这个企业转型了。 1784년도에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고요. 我们说第1次的产业革命是在1487年的蒸汽机发生， 100년간 지속이 됐고 大概100年之后， 1879년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 2차 산업혁명은 70년간 지속됩니다. 在1879年发生的事情是第2次产业革命，是爱迪生发明了电器。这个时候这一段第2次的产业革命持续了大约70年。 1969년도에 IBM의 ENIAC 지구온난컴 이게 등장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1969年是第3次产业革命，这个时候发生的是 IBM 创造了电脑，然后第3次产业革命持续了大约40年。 이후 이게 40년 지속되면서 이제 최근 2015년부터 인공지능과 이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从2015年到现在是第4次产业革命，在这边突破性的技术是关于 IT 这方面。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입되면서 우리 산업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시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第4次产业革命基本上带来我们现在当今生活的非常多变化。 그 DX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那现在我们要来谈数位转型到底是个什么样的观念？ 이러한 IT 기술, IoT,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변형을 이루었는지 我们今天要谈的就是 IoT 或者云端、AI、大数据这一些到底是创造了什么样的革新？ 처음에는 이 변화, 그 천진이다. 그래서 단지 이런 IT 기술을 쓰고 일상생활에도 오래 쓰고 있는데 그냥 적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一开始我们讲的变化，所谓的变化到底是什么呢？是跟之前的事情变得不一样，就叫做变化。 그것이 이노베이션, 변화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那怎么样叫做革新？革新就是比以前努力得到的变化还要大的高水平的变化，叫做革新。 디지털 변화가 있어요. 최근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IT 기술이 등장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那现在我们讲的变革，已经是从本质上面借由 IT 得到了本质性的改变。 우리가 이런 DX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那到底所谓的 DX 数位转型是怎么样发展起来的呢？ 1990년대부터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이 구축이 되는 단계입니다. 所谓的开始是从1990年开始，一开始是在数位的基础设施开始打造的。 이 수준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 단지 IT 기술을 이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这个时候比较算是把已经有的 IT 技术拿来应用而已。 2010년도에는 레벨 2라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비즈니스 촉진 단계가 到了2010年就到了第二段阶段，这个时候是推进数位商务的阶段。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이런 단계. 这个时候电子商务就发展起来了。 2010년도부터 이제 지속되다가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DX의 전환의 단계가 옵니다. 那到了2020年开始了，到了这个数位转型的前阶段了。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단지 IT 기술 적용하는 단계가 아니고 비즈니스의 그 모델을 IT 기술에 맞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단계, 전환의 단계가 옵니다. 到了这个阶段，就不是只是单纯的应用 IT 技术，而是要开始开发整个新的商业模型。 그래서 이런 그 DX라는 것이 비즈니스 변화를 이제 급속하게 변화시키는데 所谓的数位转型是能够加速企业的商业创新。 이러한 디지털 기술 적용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다 자동화시키고 那会发生的第一件事就是，本来反复的这些工作都可以自动化了。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另外，因为有数据，所以可以很快的做出一些决定。 고객 경험,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고객들이. 另外，也可以完全刷新顾客的消费体验。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等一下，我们会更仔细的说明这个部分。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예요. 那我们就说，数位转型基本上是一个无可避免的改变。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기업의 96%가 디지털 DX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其实我们已经知道，有96%的企业都把数位转型视为最重要的变革之一。 그래서 DVD, 과거의 DVD였는데 이제 넷플릭스로 이제 활용하게 되고 所以你就不会再看 DVD， 你现在要看 Netflix。 스타벅스에 가면 이게 줄을 서가지고 주문을 하고 커피를 받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에서 이게 가능해요. 现在买咖啡也不用再排队了，我们在 Starbucks 只要用手机就能够买咖啡了。 대학이 이제 사이버 대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네요. 大学可能也会变成线上的数位大学。 그래서 모든 우리 활동들이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죠. 所以我们的日常生活基本上全都数位化了。 그래서 이 아날로그 라이프에서 우리 생활이 디지털 라이프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所以我们可以说，我们的生活基本上是个数位生活。 그래서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우리 조상을. 我们人类以前说，我们还没有变成人类之前，是从猴子然后变成了智人。 근데 지금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있어요. 我们现在是数位智人。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大家应该有感觉吧？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들 힘들죠. 各位，现在一天没手机能生活吗？ 호모사피엔스가 됐습니다. 所以呢，现在已经数位化了。 그래서 LP나 테이프 판매가 버스나 스포티파이로 이렇게 바뀌고 现在我们就不用再买以前的黑胶唱片了，我们现在都用串流平台听音乐。 TV가 유튜브 TV 也不看了，我们要看 YouTube。 필름 없죠. 카메라 전부 现在这些相片里面也没有这个相机底片了。 고글의 원드라이브나 이런 저장 장치 있으면 우리의 사진이나 이런 거 그냥 저장이 돼요. 照片基本上都放云端。 택시도 이제 여기 뭐 우버라든가 이거를 전화해
场，我们现在就在网络上面去 Amazon 买东西就好了。 비디오가 되게 넷플릭스가 나와요. 我们现在也不用去借 DVD 啦，我们看 Netflix。 신문 뉴스는 그걸 我们也不看纸本新闻了，有新闻在这平台上面看就好了。 통신회사도 이제 이런 그걸로 바뀌죠. 电信公司基本上现在也是提供网络服务就好了。 호텔 숙박도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바뀌고. 你要去预约一个饭店也是线上 Airbnb。 음식점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배달들이 이제 인터넷 배달 전문 업체들이 바뀌고. 吃饭的话也是线上做外送。 타이완도 판다? 네, 톡판다, 하고 우버 이츠입니다. 台湾是用 Uber Eats， 还有这个熊猫。 그래서 이 우리 일상들이 디지털로 이제 다 바뀌게 됐다는 거죠. 所以我们整个日常都已经数位化。 우리의 그 가상 미팅이 일상화돼요. 现在线上虚拟会议很日常。 이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이런 SNS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지고. 现在沟通也是非常数位化，例如说用这个社群平台啊等等。 개인의 생활도 지금 온라인 쇼핑으로 좀 바뀌죠. 日常生活也都是线上购物。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 롯데마트가 지금은 매출이 감소가 되고 있고. 네.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했어요. 在韩国也是，就是日常的那个大型销售公司，这个线下百货公司都比不上线上的销售量。 디지털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所以这就是我们真正的数位的转换。 이 ICT를 통해 가지고 세계 10개의 상위 기업들 나열을 해봤는데 我在这边放的是从 ICT 的概念上看世界10大产值公司。 애플, 第一名 Apple、Amazon、Google、 마이크로소프트 微软。 5위가 삼성이고 第5是三星， 6위가 이제 유통그룹 월마트 6是 Walmart 美 7위가 国的， 페이스북 7是脸书， ICBC 은행이죠. 8是 ICBC 银行， 미국의 베이존이라는 것이 이제 9位是美国的 중국의 日 위챗이라는 第10是中国微信。 7위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라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 변화되는 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接下来我要进入第二部分，也就是说，这样子的数位转型带来的商业模式变化以及策略。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也就是说，商业形式基本上必须改变。 디지털의 이런 새로운 기술과 가치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数位技术的技术本身并不是最重要的事情。 그래서 이 DX의 기술, 여기에 빅데이터, IoT, 이게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技术面大家都听过很多啊 ，IoT 啊，Big Data 啊，大家都知道这是技术面。 이런 것들은 단지 기술이에요. 但技术就只是死技术。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켜야 되고 重要的是你要把它转换成真正的商业模式， 거기에 고객 경험을 증대시켜서 신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增进客户的体验，然后做出新的产品或服务， 파트너들과 통해서 협업 촉진을 하는 然后和更好的达成国际或者跟这个伙伴的合作，然后有新的工厂或新的生产形式。 밸류 크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돼요. 也就是说，我们必须要真正的创新革命才是有价值。 그래서 이 IT 기술을 뭐 많이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을 여기에 맞게 이때 바꾸는 겁니다. 所以并不是说用的越多新技术就越了不起，重要的是你有新的商业服务价值产生。 그래서 BN 모델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只有应用上在真实的产生价值之后，它才有价值。 예, 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사례를 그 지휘사에 이렇게 그 사례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我想举一个例子，我要举一个公司叫 GE， 就是美国的通用电气公司，作为数位转型的一个例子。 지휘사는 저 이렇게 에디슨이 창업 중입니다. GE 电这个通用电气本来是一个传统的公司，但是它有了新的商业模式。 1894년도에 에디슨이 이걸 창업을 하면서 초기 창업 멤버입니다.
这个公司本来是这个爱迪生当初创立的公司，就是从电灯泡这种开始。 그래서 지사는 이런 전자회사, 전기 중심으로 축구를 했었어요. 所以我们可以知道，它一开始就是一个以电子产品为 전자제품을 쭉 오다가 이 인머리트라는 이 회장이 이렇게 가서는 이게 존속할 수가 없다고, 지속적인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但是他的会长后来就觉得说，传统电子产品不能永续， 그래서 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전환을 가져온 거죠. 所以就大胆的、果敢的改变了商业模式。 그래서 사업 구조를, 지사의 사업 구조를 데이터하고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因此，他们做了商业重组，把重点放在数据还有能源上。 수익을 96%를 이제 90% 이상을 영업이익을 내는 사업 구조를 전환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는 회사. 这个转变很成功，结果90%的效益都是取决于这个数据以及能源。 그래서 이 지사의 메인 제품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에너지의 이런 사업을 중점을 바꿨습니다. 所以现在 GE 公司它真正的主力产品，一个是软体，一个是能源。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성장을 이루어집니다. 所以重新一跃成为世界级的企业。 그래서 지사에 보면은 이런 어떤 산업 섹터의 성장을 가져오고 我们可以说，它的数位转型带来了产业部门的成长， 비즈니스 구조를 연결시키고 然后产生了新的这个事业结构， 그래서 90% 영업이익을 가져오고 然后它才创造了新的90%的利润， 시장 위치를 최상위로 끌어올리죠. 然后拉高了它的整个市场地位。 그래서 지사의 지금의 주 상품은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력단지에 가고 풍력이나 이런 데는 전부 지사가 유지를 보고 있습니다. 那现在它的能源产业是它的主力，例如说风力发电等等的。 항공기의 엔진 부품을 조달하는데 엔진 부품을 조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另外，它的软体部分做什么？例如说，像是航空公司的这个飞机里面需要的软体，它也 그래서 是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시켜서 IT 기업화에서 성공한 사례. 所以这个例子算是它改变了它的商业模式的一个成功案例。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必须改变，在数位转型的时代。 또 한 사례는 再一个例子， 제조와 서비스를 조화시켜서 성공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这个例子是在讲把制造业跟服务结合起来的新商业模式案例。 최근에 이제 소비자는 단지 물건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最近顾客不是只想要买一个现成的产品， 제품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들 있죠. 이런 걸 더 원하는 거예요. 最近客人需要的是和产品相关的其他客制服务。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이 삼성전자가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뭘 해도 유지보수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이죠. 三星为什么变成世界级的产业？它就不是单纯的只有产品，而是加上了服务。 이런 서비스가 이제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어요. 所以服务基本上是企业的核心竞争力。 또한 고객들은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는 거죠. 那客人可以为他提供什么样他的客制服务呢？例如说，由客人自己设计自己最需要的产品。 이렇게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서플라이 공급업체는 단지 플랫폼만 제공을 합니다. 事实上，我待会会继续说明，但是呢，可能这个公司只需要提供一个平台，客人就能自己进行设计。 지금의 이제 고객들은 이제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단지 제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한 20에서 30% 지불하더라도 나에 맞는 서비스, 나에 맞는 것을 원하니까 20에서 30%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客人现在已经变了，客人不是只要便宜，他愿意多付20%到30%的钱，为了买一个最适合我的东西。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이키, 나이키가 있는데 大家应该知道 Nike 这个厂牌。 나이키의 홈페이지에 가서 나이키 내가 만든 디자인이나 이런 운동화를 신청을 합니다. 现在你进到 Nike 的 homepage， 你可以在平台上面做出最适合我的那一种运动鞋。 이 나이키하고 이 스마트워치하고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然后鞋子上面还可以连接那个数位装置，智慧装置，你可以知道自己走了多少路，健康状况如何。 거기에 맞게 운동을 이제 나이키 운동화 신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있거든요. 所以这就是鞋子之外的其他服务。 두 번째 4G라는 이 회사는 플랫폼 회사예요.
另外还有一个公司叫做 Forge， 它其实也是一个平台公司。 그래서 고객이 이 플랫폼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다 올립니다. 你可以在这个平台上面展现自己的那个设计主意。 그리고 올렸으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화시키는 쪽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 제공. 你在上面设计，把你的想法、无形的想法放上去，它可以帮你设计成有形的东西。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죠. 所以这就是平台经济。 또 하나 회사는 MM이라고. MM 들어보셨죠? 大家这个左下面 MM， 大家是不是知道这个巧克力品牌呢？ 혹시 여기 여학생분들 MM 선물 받아봤어요? 不知道女生有没有收过这个巧克力礼物啊？ 그 선물 못 받았으면 슬픈 일인데 如果没有收到也不要难过。 이 젊은 만난 지 뭐 100일 됐느냐 뭐 500일 됐느냐 200일인가 보죠. 在韩国啊，如果是男女交往100天就是个纪念日，有大大小小纪念日都很可能会送这种东西。 이런 초콜릿이나 이 쿠키에 자기 이런 사진하고 그 이벤트 날짜를 기념해서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这个巧克力公司它也做饼干，那现在它就是可以克制在这个饼干产品上面写上名字，还有今天是什么纪念日。 감동하지 않겠어요? 一定很感动啊，收到的人。 이벤트를 이렇게 해야죠. 各位如果要送别人礼物，可以考虑这个。 소비자는 20에서 30% 돈을 더 주더라고요. 맞춤형 이런 선물을 하면 거의 충분히 그걸 한다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所以客人如果可以接受这种非常客制化的产品，他就愿意提高20%到30%的价格。 지금 이 비즈니스 서비스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모델이 바뀝니다. 现在基本上商业模式已经改变了。 그 플랫폼 비즈니스. 现在我们就说这是一个平台经济。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주로 이제 하는 데가 트위터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네스트라든가 링키드인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환합니다. 那平台商业其实已经很普遍了，比如说 Airbnb 啊，或者我们平常用的这所有的平台，都是大家常在用的。 비즈니스 모델장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요 설명을 조금 유튜브가 이제 설명이 좀 잘 돼서 我们来看一下这个影片。 Platforms are businesses that connect two or more mutually dependent groups in a way that benefits all sides. Let's look at some notable examples. Companies like Uber, where the platform connects riders with drivers, or eBay, where their online product marketplace connects buyers and sellers. Platforms don't create value in a traditional business sense. They simply facilitate the exchange of value. Platform is a business model that allows consumers and producers to connect with each other to exchange goods or services, content, money, information, and much more. A consumer and a producer are actually both customers of a platform. Producers are bringing inventory to the platform, and consumers are then consuming that inventory. And that's what gives the platform this asset-like nature. Like inventory doesn't sit on the platform's balance sheet, and it's helping to exchange that value provided to it by their producers. Linear businesses came first, however. Before the inception of the internet and all the disruptive technology that came along with it, linear businesses had dominated in various form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All of the titans of industry from the early 20th century were linear businesses, including Standard Oil, General Motors, US Steel, General Electric, Walmart, Toyota, ExxonMobil. All of them were linear businesses. Unlike platforms, in a linear business, value only flows one direction. Linear companies create value in the form of goods or services and then sell them to someone downstream in the supply chain. Let's contrast this with how value flows through a platform business, and the difference is readily apparent. Platforms don't own the means of production, they create the means of connection. In the platform business model, the supply chain is no longer the central aggregator of business value. Through their networks of consumers and producers, platforms connect businesses and individuals, enabling them to exchange value amongst themselves. This multi-directional value exchange is what makes platforms work very differently from the linear businesses of the past. As processing power and internet access have become more widespread, we've seen the number of platform businesses swell. Not all of these companies will be as dominant 10 years from now. Casts of characters will change as technology evolves, but platforms are here to stay.
platform business model enables companies to expand at a pace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When a linear business gains a new customer, it adds only one new relationship, one buyer of products or services. When a platform adds a new user, that person doesn't just add a single relationship, but rather a potential new relationship with every other user on the platform. As more new users join the network, the value of the platform increases for each other user. In other words, platforms grow exponentially rather than in a linear fashion. As a result, platform business models are far more cost-effective and higher scale than the old linear models they are replacing.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좀 여러분들한테 잘 아시죠? 플랫폼 비즈니스가 뭔지.所以我想大家现在已经很了解了这个所谓的那个平台商务到底是怎么回事。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정부의 지원을 조금 받아가지고 창업을 하고 있어요. 在韩国，很多大学生是拿了政府的一些补助，就开始尝试创业。 근데 그 지원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학생들이 창업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当然，政府没有真的给很多钱，所以学生其实没有办法做很多的创业。 근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특히 학생들이 창업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但我觉得同学如果来做平台式的创业是非常非常适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 그 플랫폼에서 광고를 이제 하는 거죠. 例如说，在韩国，我就觉得，如果是同学来做广告，然后呢用平台来做广告，是一个非常好的事业。 그래서 AI 솔루션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서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如果用 AI 来制作，那就是一个非常好的事业，也不需要很高的成本。 또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例如说做 YouTube 影片， 그쪽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요. 也可以产生很高的收入。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번 찾아보라. 我比较建议各位可以做一下这个平台商务，我觉得大家可以试试。 그 한국에 이제 네이버라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在韩国的最大入口网站叫 Naver， 里面就有相关的服务。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많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올려놓고 在那个商务空间就会有很多自己的这个个体户在上面上传广告等等。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유명하기 때문에 그쪽에 와서 소비자가 물건을 그래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를 합니다. 那因为是入口网站的那个商业商务城，所以呢，非常多个体户可以在上面上传东西，然后知名度很高，所以会有很多客人来使用。 네이버에서 이제 그 먼저 올리는 톱 10을 선정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선정을 해요. 然后呢 ，Naver 我们的这个平台网站，它会帮客人推销，会把这个 keyword 为主的这个推销模式是建立起来的。 거기에 톱 10을 가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然后呢，它只要推的这个 keyword， 然后大家点进去就会看到里面具体的商品说明，然后这个具体商品说明页是非常重要的。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상세 페이지를 AI로 활용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그 키워드의 시비 안에 들어가서 먼저 뜨니까 그런 상품 구매할 거 아니에요. 那同学们基本上都可以在韩国用这个 AI 来做非常好的那个具体的商品说明，所以大家看了 keyword 点进去，然后就被商品说明给吸引，那生意就成了。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게 아니에요. 你要把这个详细的商品配局做得很好，其实并不需要花很多钱，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만 알면 되니까. 只要知道方法就能够做得很好。 그런 것도 하나의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我觉得这其实是一个现在可以插入的一个市场， 그게 뭐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这就是平台商务。 그래서 지금 플랫폼 이렇게 많이 이제 활용되는 플랫폼 보면은 각 분야에 특정 분야에 전문 분야에서 잘하면은 거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现在基本上的平台都会有一些这个特殊的领域，然后你只要可以擅长使用，基本上什么事情几乎都做得到。 혹시 창업에 대한 생각이 없으세요? 大家有没有想要创业呢？ 한번 이따가 이제 우리 토론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는데 等一下讨论的时候，我希望有想创业想法的同学可以分享一下。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한테 창업을 이제 한번 해보라고 권유해요. 我在我们学校讲课的时候，我也很建议同学要创业。 여러분들 저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人生其实有两条路呀，各位。 하나는 내가 월급쟁이다. 第一条路就是领个死薪水过日子， 근데 위험성이 없고 거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很安定。 한 길은 第二条 창업을 하는 거예요. 就是自己创业， 부자가 되는 거예요. 变成一个有钱人，可能可以。 그래서 그런 길도 있다는 거예요. 也就是说，大家可以真诚的考虑，世界上有这个第二条路。 영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에 시를 내는 시입니다. 有一首诗是这样，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거죠. 这个人诗也是说人生有两条路， 한 길은 내가 가는 길, 一条路是我正在走的路， 한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 另外一条路是我还没走过的路。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근데 다른 길이 더 나한테 더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但是我还没走的路，也有可能是更适合我的路。 저도 이제 월급적인 거 쭉 생활을 했는데 我基本上也是这个月薪人口啊，一直活到现在， 월급 받고 생활은 안정적인 생활이에요. 是非常安定，每个月都一样多钱的生活。 그런데 전전문가는 생활이에요. 可是你也可以说是一个辛辛苦苦的生活。 생활비에 껴서 자식 교육시키고 我在有限的固定的钱里面要养小孩， 안정적인 직장을 시키고 一个非常安定，但是他也不会变得更多的一个安全的职场。 근데 제 친구 중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친구들이 있어요. 可是我的朋友当中也有搞了事业之后真的大成的朋友， 그 친구들 보면 그냥 여유로운 생활을 해요. 他其实真的是过得比我还要滋润很多。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因为他有钱，所以呢，我这个做经济舱的时候，他做商务舱， 자식들도 유학을 보내고 小孩送去国外很贵的学校， 새로운 일에 있어. 生活跟我不一样， 그래서 여러분들 적지 않습니까? 所以我觉得各位也是可以想想看 물론 这 이제 个不同。 회사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 돼요. 当然，大家绝对可以找到一个好的工作职位，当一个好雇员，可是可以考虑看看世界上也有一条路。 그래서 그런 길이 뭐냐? 이 비즈니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所以我在这边跟大家强调，平台商务就是因为自己就能创业， 그렇게 크게 이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해서 不会真的难到做不到， 도전을 可以值得大家挑战。 젊잖아요. 大家年轻嘛， 실패하면 어때요? 하시면 되지. 失败一次也没有关系的。 그래서 한번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等一下我那个 Q&A 时间想跟大家讨论这件事。 여기 뭐 사진하고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도전을 해서 창업해서 지금 성공을 한 거 아니에요? 我们香港所谓的，例如说什么摄影师啊，什么都算是自己创业成功的人。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只是我是鼓励大家创业。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을 가져오게 되는 기술이 가장 기술들에 의해서 디지털 전환이 됩니다. 好，接下来我们要进入这个部分是关于数位转型的关键技术。 그래서 그 AI 보고 AI 기술로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大数据云端， 여기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없으면 됐어요. 여기 많아서 ChatGPT 생성형 AI 쪽에 元宇宙啊，还有 ChatGPT 这一些 소개하겠습니다. 都是在里面的。 AI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大家应该都常听 AI 这样。 AI 개념은 AI를 가지고 인간의 두뇌와 유사하게 만든대. 那所谓 AI 的概念就是把机器变得像人的脑子一样， 그래서 인간의 그 인식 능력, 认知能力、 학습 능력, 学习能力、 추억 능력 推理能力，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인공지능의 그 개념이에요. 这些就是我们想要创造的人工智能的概念。 그래서 1900 AI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게 뭐냐? 딥 러닝, 머신 러닝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AI가 급속하게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所以 AI 基本上是大量的发展在 deep learning 还有 machine learning 开始之后。 1950년대에 이게 AI가 처음 등장했어요. 其实1950年就有所谓的人工智能这个东西出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간의 두뇌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충분히. 也就是说，这个时候开始有人想说，能不能把机器变成像人一样想？ 80년대까지 뭐 난리지 매니지먼트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到1980年都在想这个事情，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은 可是做不到。 여러분 인간의 두뇌하고 다 제각각이잖아요. 但是人的头脑当然难啊！ 여러분들 말 배울 때 뭘로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你们大家小时候学东西怎么学？学讲话怎么学？ 부모부터 배우죠. 是跟爸爸妈妈学。
这个动作学。 근데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이걸 소프트웨어 개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를 붙인 겁니다. 那我们当初在1990年、50年就想说要做软体，那它一开始就很聪明，像人类怎么做得到？ 80억 명의 그 상하의 그걸 어떻게 다 개발을 했어요? 怎么有办法让它像一个人一样学会东西？ 그래서 이게 발전을 못했는데 所以无法发展。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발전. 一直到 machine learning 这个概念出现，才有了转机。 이 머신러닝은 학습이에요. 机器学习就开始有了学的概念。 그래서 우리 아까 애기가 습득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所以就开始有了小孩学才会有学的概念。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所以就开始让这个 machine learning 开始要建立一种那个形态。 그걸 이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 신경계 이 종의 신경계 같은 거죠. 연결시켜서 然后结果就到了 deep learning， 这就像人类的神经一样，要有一个系统。 추억 기억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最后它会达到可以自己推理的这个高度。 그러니까 이 학습 능력을 통해서 유사한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발전을 하는 거죠. 所以最重要的就是透过了学习的概念，我们才能发展到现在。 그래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이제 개발되면서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我们可以说是因为有了 machine learning 跟 deep learning 的概念 ，AI 才爆炸出来。 AI 모델은 이런 학습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所以 AI 到底是什么？就可以说它是透过 AI 的演算法，然后建立模型，学习之后才完成的。 그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首先要喂它吃 data， 给它数据让它学习， 그 모델을 가지고 퀘션 앤서 프리딕션을 하는 然后建立模型。 거의 인간의 이제 두뇌와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现在我们觉得已经达到人类头脑的水平了。 이 AI 기술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거죠. 아까 人工智慧到底是由哪一些技术组成的呢？ 이런 인지 지각, 사람 보고 느끼고 하는 首先是认知能力， 언어 습득이라든가 像是语言学习的能力 말하는 거라든가 都要学会。 비전 이런 것들 컴퓨터 비전 이렇게 이제 한 거고. 这边基本上都是机器可以做的能力。 아까 얘기했던 딥러닝이나 그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要透过 deep learning 或 machine learning 来完成， 우리 학습을 강화시키고 才学习起来东西，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 所以才会做到。 여기에 최근에 이제 로봇 而下面是机器人这一类的， 기계적인 거죠 이게. 机器也要加在里面。 그래서 이 피지컬 AI라는 거가 있죠. 所以我们在讲说，这是一种物理性的 AI， 它必须要在实体的世界上面可以产生功能，机器人之类的。 그래서 이따가 뭐 저희 테슬라 예를 좀 들겠는데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뭐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로봇이 직립을 해서 걸어다니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로봇의 AI를 얹어가지고 피지컬 로봇을 기계적으로 해서 완성된 것이 이제 하나의 AI 모델이에요. 待会我们也会多提点特斯拉，特斯拉基本上也在做机器人。这个机器人就是说，你不只是在数位的世界里存在，你会在真实的世界里面物理性的存在。 이러한 AI 시장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시장은 各位可以看这个表是 AI 市场的增加表， 뛰어들라 이거죠. 一开始是比较低的，2022年， 2020년 454억 부에서 本来这个数是454， 2032년에 2조 5천억 정도예요. 我们到2032年已经预测到达2兆多的美金了， 큰 시장을 제공하는 这是超级大的市场，这个单位是 billion。 AI 마켓은 뭐 2024년에도 미국이 87억 불로 앞서 있고 중국이 29억 불, 나머지 이제 我们可以看到前面这两个最高的，一个是美国，一个是中国。 지금 AI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所以现在 AI 的市场最主导的是美国，其次是中国。 AI의 기업 개수로 봐서도 미국이 약 12,000개 정도. 我们可以看到，大概跟 AI 相关的公司在每一个国家有多少？在美国大概有超过1万个公司是与那个 AI 相关。 독일을 포함한 EU가 약 6,000개 정도. 下面橘色的这个是 EU， 是欧盟的这个数字。
그 뒤는 이제 중국이 이제 쫓아가고 있고요. 在下面机器直追的是中国， 한국이나 뭐 이런 쪽은 약 600개, 400개 정도. 深蓝这个是这个韩国，大概是有400多个企业。 아, 이제 중국하고 이제 미국이 이런 것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도하는 것으로. 所以我们大概可以知道主导的几个市场在哪里。 이런 그 AI의 리더 그룹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테슬라, IBM 뭐 이런 수는 있어요. 我们现在看到的这个微软啊，还有这个阿巴贝啊、NVIDIA啊，这个就是全球人工智慧市场的领导者。 이런 AI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쪽만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我觉得 AI 市场是各位的时代机会，我真的是建议各位要挑战。 AI 시장이 그 AI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의료 분야입니다. 现在 AI 最活泼的一个市场领域其实是医疗界。 그래서 그 IBM의 왓슨이라는 AI 솔루션을 만드는데 IBM 曾经开发一个机器叫做 Watson， 200만 쪽에 이제 그 전문 서적과 它吸收了200万的医学专业书籍，200万册， 1,500만 명의 그 환자들. 还有1500万份的患诊记录。 그래서 폐암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왓슨 90%를 가져왔습니다. 那它吸收了这些知识以后，现在可以进行90%的正确判断出大肠癌。 기존에는 이제 50%. 本来以前只能够正确到50%，现在可以正确到90%了。 그 다음에 이제 방광암의 이제 98%. 98%的膀胱癌可以正确被诊断。 그 간암의 91%뭐 이런 문제. 肝炎可以达到90%以上的正确判断。 굉장히 정확도를 높이는. 现在的整个确诊准确度已经大幅提高了。 여기 보면 이제 그 DNA 진단을 AI가 이제 좀 제일 활발하게 이제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DNA의 진단에서 초반을. 最近 AI 诊断的流行趋势当中，一个是 DNA 的基因诊断。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병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것을 했습니다. 폐암이 걸리거나 간암이 걸리거나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약을 처방했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以前所谓生病的话，每一个同样的病人，同样一种病的病人，都是有基本的标准处方、标准开刀法，每一个病人都差不多。 여러분들 그 암에 걸리는 것이 뭐 환경적인 요인, 뭐 음식,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那为什么会得病？可能是有环境啊或饮食种种复杂原因。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적 요소라고. 可是最重要的绝对是基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면은 우리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누가 암에 걸려서 도와주는 것이 있다. 所以通常得了癌症的人很有可能是有家族史， 유전적 요소가 크다는 거예요. 遗传非常重要。 그 사례가 이제 여기 엔젤리나 졸리가 나는 내 애들한테 결코 내가 유방암으로 해서 죽었다는 걸 전달하고 싶지 않다고. 所以一个有名的例子就是安吉丽娜·裘丽，她的因为家族史很不好，所以她说我不希望我的儿子也听到我说我死于乳房癌。 그 엔젤리나 졸리의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因为她的母亲自己是属于死 그 于乳房癌， 외할머니가 자궁경부암으로. 然后外祖母是死于子宫颈癌。 그래서 이 엔젤리나 졸리 제놈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그 유전 정보 이걸 그 의료진한테 맡겨가지고 해봤더니 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所以安吉丽娜·裘丽她也是把她的 DNA 拿去给医疗人员做判断，结果发现她也很容易发乳房癌跟子宫颈癌， 그래서 유방 절제 수술하고 자궁 절제 수술. 所以她才提早预防性的切除了自己的乳房跟子宫。 그 저기 여성의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当然，这个就是一些女性特质就消失了。 그래서 이 톰 크루즈가 그 이혼을 했는데 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생존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那不知道她的离婚跟这有没有关？但这个不管，无论如何，她现在过着没有癌症的生活是事实。 그 의료가 앞으로는 이런 맞춤형. 왜냐면 컴퓨터에 뭐 제놈이 그냥 수억 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所以现在我们就说，你医疗也要客制化，你 AI 有无限多的情报可以分析，你这个个人，你的处方跟你的治疗都是个人性的。 그
미래의 의사의 80%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所以有一句话说，未来80%的医生会被演算法取代， 죽음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해요. 说不定连死亡这件事都可以被 AI 解决。 혹시 양자 컴퓨터 하는 건 들어봤습니까? 不知道大家有没有听过这种话？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고 병렬로 처리하는 거죠. 有人说，等到量子电脑 거기에 开发之后， 이런 死亡就会 이걸 보면은 인간이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说不定人都可以永生不死了。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만 不知道大家会不会遇到这个时代？ 그게 좋은 시대입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我们其实也不确定这是不是好的时代，好难说。 의료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 다음장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엑스레이 찍어서 지금 이쪽이 이제 그 어떤 성과를 냈던 부분인데 现在这是一个胸部 X 光， 이게 55세 저기 폐암 환자예요. 这是55岁的肺癌患者， 여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但是呢，看不出来他到底有没有肺癌在这个影片里。 근데 AI 솔루션, DAT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혹이 있는 거예요. 其实本来左边是肉眼看的时候看不太清楚，但是用 AI 来看的话，右边就抓出一个小小的圈圈，是 AI 判读出来的病变。 그래서 이 환자는 이걸 제거하고 살았습니다. 所以如果没有 AI 就不会发现的事情，由于 AI 发现，所以病人就可以切除这个部分而得到治愈。 이게 늦었으면 그냥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这样是对病人产生非常大帮助。 네, 이것은 이제 이런 질병 예방을 통해서 눈물 망막을 그래서 병을 진단을 하는 거죠. 那现在跟大家介绍这个案子是透过眼部的血管预测是否有这个疾病的 AI。 한국의 바이오벤처 웨이드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这个是韩国一个公司的产品。 그래서 나이와 성별, 키, 몸무게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它基本上可以从患者的年龄、性别、身高来判断患者会不会有病，再加上眼部的血管。 아시아 쪽에 20만 명의 환자들을 해가지고 눈 망막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혈압이 높다, 당뇨병이다 이런 것을 측정을 합니다. 他们基本上使用的方法是把20万张的患者影像，亚洲人的患者影像，让机器学习，然后去看他的血管、眼睛血管，看能不能判断出这个人是否有糖尿病等等的病变。 이 학습을 환자가 학습을 시켜서 이런 병명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那现在已经成功的开发，这机器已经学会了怎么看患者是否会产生这样的病变。 이것은 예측 AI 예측 솔루션입니다. 那这个是一个预测性的 AI。 이 산모의 이게 아기들 사진이에요. 左边这个是小朋友的这个超音波照片。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AI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얼굴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A가 나오니까 이런 콜 비슷하죠. 左边是超音波，中间是 AI 预测小孩生出来会长这样，右边是实际生出来确实长很像。 이런 예측 시스템은 이제 所以这个是预测性的用途的 AI。 최근에는 이런 AI 극복 코치라는 이런 AI 솔루션. 这也是一个新的 AI，叫做 AI 足球教练。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大家喜欢足球吗？ 그래서 이 축구에 이제 뭐 433 전법이라든가 뭐 423 전법 이런 게 있습니다. 足球有各种这个攻击策略，什么443、423等等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이런 포메이션을 직접 배우는 걸로 해서 이 AI 솔루션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那我们现在有 AI 可以预测实际上会有什么在比赛上的状况，然后根据这个模拟来进行策略分析。 특히 뛰어난 것은 이 월드컵 같은 경기에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 나갈 수 있잖아요. 另外，如果在这个重要的比赛，像什么世界杯，如果受伤了的话， 그런 때 수비 선수를 강화할 건지 공격 선수를 강화할 건지 그런 것도 모델에서 이걸 해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AI 可以模拟，如果说我的1号选手受伤，该怎么重新组队；2号选手受伤，要怎么重新组队。 AI 모델 코치는 이게 所以 AI 足球教练跟 AI 建模现在也非常有用。 또 이 자동차 AI가 이제 자동차의 핵심입니다. 接下来一定要提的就是车的事情。 그래서 이 100억 개의 이제 소스를 가지고 주차라든가 인포메이션 엔터테인먼트 제공합니다. 안전 제공, 사이버의 안전 제공입니다.
现在车子要可以自动驾驶，它里面还要提供各种资讯啊、资讯安全啊，还要提供娱乐等等。 또 차량에 센서를 내장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然后呢，车子里面还有感应器，可以监测它的位置。 자동차끼리 정보 교환을 하고 车子跟车子之间要可以讯息交换。 그래서 자율주행차 플러스 커넥티드카 달리는데 정보를 얻고 전기차하고 연결돼요. 所以现在是3合1，一个是左边这图片是自动驾驶，然后中间是它还要互相联网在车之间，然后右边它还要连接，它是一个电动车。 테슬라가 지금 이런 차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特斯拉做的就是这种车。 이 테슬라는 지금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가 사고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特斯拉做电动车大家都知道， 화재가 발생했는데 전원이 차가 안 되니까 거의 불타서 죽었어요. 但是几年前出现一个意外事故，就是车子的电池爆炸，然后人就死掉了。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자체 전원을 제공하는 차 문에. 所以现在就对于这个电池的问题已经进行改善。 그런데도 그 개발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사고가 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这个问题还没有完全解决，所以算是一个缺点。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 회사는 이런 뭐 개성으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가 아니죠. 那但是以后这一定是未来趋势哦，就是电动车必须是一个趋势。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구조가. 那电动车其实构造极为简单， 배터리로고, 바퀴로고, 电池轮子、 소프트웨어로고. 软件，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자동차의 주요입니다. 但这3个就是电动车全部的结构了。 그래서 애플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려고 이 한국의 기아 자동차와 협력을 뭐 이렇게 했었는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所以其实也有一些美国的其他公司试着要做电动车，还跟韩国的 Kia 自动车一起合作，可是后来中断了，原因不明。 구글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차로 해서 이제 그 차를 지금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Google 也说他们要做自动驾驶的车子。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 기아 자동차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런 것을 내장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韩国的 Kia 这个车公司，他们基本上都放入了 Amazon 的软件，这样可以在车里面提供很多服务。 그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뭐 도요타라든가 이런 기아 자동차라든가 여기 보면 전부 자율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现在不管是 Toyota 还是韩国的 Kia，都是在做自動駕駛車。 AWS 시스템입니다. 这是一个全自动的系统， 그래서 그 다양한 거기에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在车里面你可以享受非常多种的数位服务。 또 이런 재무 쪽에 적용을 하는 그런 사람. 另外还有很多 AI 是应用在金融方面。 캔쇼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진 이제 AI 솔루션. 不知道大家有没有听过有一个 AI 叫做 Kensho， 是一个金融方面的 AI 机器人。 네. 그래서 이 캔쇼는 이 전문 투자 전문가들이 약 40시간에 걸쳐서 5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이 40시간에 걸쳐서 했던 것을 캔쇼는 단 몇 분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如果我们需要一个金融人士，他可能会有非常高的薪水，我们就说有一个50万元美金年薪的人，他做40小时的这些复杂的金融分析工作 ，Kensho 机器人只要在几分钟之内就做完了。 그러니까 이 투자 전문가들이 앞으로는 이 AI 알고리즘은 대체가 된다고 하죠. 所以理财专家很可能会被这个机器人取代。 또 이 은행 쪽에서는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IT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因为我们说有一个趋势叫做 FinTech， 它的意思就是说 IT 公司结果取代了金融产业。 그래서 그 알리페이라든가 例如说阿里 Pay 有各种这个支付系统是 IT 公司的，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같은 在韩国也有一个自己的叫 Kakao Pay， 就是支付软件。 은행 영업의 한 3분의 1을 이 IT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基本上已经占据了本来金融服务的1/3，变成 IT 公司来做了。 그래서 이 홈플리와 사업은 은행도 앞으로 소프트웨어 상황이라고 그러죠. 所以人家就说，以后银行金融业其实就会变成一个软体产业。 또 이런 그 벌철
그 가상 비서. 那现在给大家看的这个叫做虚拟秘书。 그래서 인간의 그 언역을 이게 90개국 이상의 언어를 다 번역을 해요. 秘书可以为你做什么呢？它可以为你翻译90种以上的外语。 여러분들 이걸 지금 느끼고 있죠? 구글의 번역 같은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大家应该已经有感了，例如说 Google 翻译其实几乎完美。 물론 이제 한 개 거기에 딱 단어가 한 개도 있지만 虽然不是真的100%完美，可能会有一些单字有问题。 디폴이라는 그 랭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은 거의 그 문장, 책을 다 번역을 해주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那除了 Google 之外，其实有非常多非常好的翻译软件，可以把整个句子完美的翻译。 단 돈을 이제 내야죠. 但是越好的就需要越多钱来买。 그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고 有各种领域都会有它专门的 AI。 또 AI의 변호사, AI 律师， 그 로스랜드, 로펌에 이제 고용된 이런 AI 변호사를 등장합니다. 这个现在在讲说有一个法律公司，它已经聘用了一个 AI 律师，虚拟律师。 교육 분야에서도 AI 티칭 어시스턴트가 나와요. 另外也有这个 AITA 是在教育领域的 AI 助教。 그 MIT 조지아 대의 이제 그 아쇼 교수가 질 왓슨이라는 이런 비서를 조교를 썼는데 학생들이 저 AI 전문가고 이렇게 냈겠어요. 在美国有一个乔治亚大学有一个老师，他开发了一个 AI 助教，然后呢，学生上的课都问过很多线上问题，问这个助教都没有人发现这是一个 AI 而不是真人。 질의응답을 주로 이제 질의응답 많이 합니다. 97%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했다고. 学生没发现是因为他们在线上用简讯问助教问题，助教全部都精确的回答了。 또 이런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뭐 소설이라든가 现在我们说 AI 还甚至都能写小说了。 지진이 발생된 정도가 있다. 然后或者说地震的时候 ，AI 立刻写出了一个新闻报道，然后告诉大家说地震发生了。 근데 지금 시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죠. 连诗都能够写了， 또 이런 그 그림을 그리는 也能画画。 구글의 딥드림이라는 이제 AI가 있습니다. Google 开发了一个叫做 Deep Dream 的这个绘画 AI。 이 19전에 이런 추상화 AI 이거 많이 해보셨죠? 各位应该看过了，它可以这个帮你自动的画出画，把它抽象化或怎么样的，你可以要求它的画风。 그래서 9만 불 이상 수익을. 所以基本上已经形成了非常大的收益。29幅作品。 이 그림을 지금 방고나 문크풍으로 이게 AI가 형상을 해놓습니다. 정합니다. 左边的这个画基本上是右边两个画的画风综合，右边的画一个是梵谷，一个是蒙克，然后呢生成了左边这个综合画风。 이게 AI가 AI 作品。 그 생성형 AI, 특히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가 이제 등장하게 되고 最近生成式 AI 超级红， 이게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发展超级快。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기술적인 것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연을 처리하고 번역을 하고 그런 기술적인 生成式 AI 的技术基础就是左上方的3个部分，一个是影像辨识，一个是自然语言处理，第三个是翻译。 응용 능력에 있어서 챗봇이라든가 미디어 프로덕션과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쪽으로 이런 쪽으로 많죠. 左下方点是应用领域有3个，第一个是聊天机器人，第二个是媒体的制作，第三个是产品的开发。 그 학습 능력 쪽에서는 휴먼 랭귀지하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아트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学习能力也分成3个，一个是学习人类语言，再是学习程式语言，第三个也学习了艺术。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지금 어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所以现在的生成型 AI 已经到了一个新的境界，有前所未有的事情都发生了。 여러분들 챗GPT 쓰죠? 大家应该会用 ChatGPT 吧？ 그걸 레포트 끝냈죠. 大家应该用它做报告书，是不是？上课作业， 교수님 다 알고 있죠. 其实老师们都知道哦。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你们用很多，我们都知道哦。 그러면 이 챗GPT 쓸 때 반드시 딴 쪽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가 플랫
이런 쪽으로 좀 해서 검증을 해서 왜냐하면 이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해요. 不过我要提醒大家，ChatGPT 常常说胡话，它会乱讲话，所以呢，我建议各位，你不要只用一个 AI，你可能问了 ChatGPT， 你在问 Google 的 Gemini， 多问几个 AI， 看他们会不会差很多，是的话应该就错了， 반드시 검증을 해야 돼요. 一定要检查。 예. 왜냐하면 챗GPT라는 것은 답을 해줘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因为 ChatGPT 它的系统就是你只要问它，一定要回答，它不会的就要乱回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所以它不得已只好说谎话。 그 다음에 고객의 그 어떤 그 경험을 확신을 넣고 那还有一些功能是让顾客有这个新的体验，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还会增加生产力， 그래서 GDP를 증가하고 增加 GDP， 이미지와 이해를 증가시키고 增加这个关注度还有想象力。 이 GPT 처음에 이제 GPT가 처음 나오면 챗GPT가 나오면서 봤을 때 센세이션을 이렇게 일으켰죠. 我们可以说 GDP 这个 ChatGPT 是一个旋风。 그래서 넷플릭스가 100만 명 달성하는데 35년이거든요. 我们说 Netflix 拿到100万用户，其实需要了3.5年。 이용료가 나오는데 에어비앤비가 2.5년. Airbnb 花了2.5年， 페이스북이 10개월. Facebook 花了10个月， 인스타그램이 2.5개월. IG 花了2.5个月， 챗GPT가 5일간에 ChatGPT 5天就完成了100万使用者。 지금 챗GPT 다 쓰고 있죠. 大家所有的人都用 ChatGPT 啊，我猜这里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사람 있어요? 有人没有在用 ChatGPT 吗？ 네, 챗GPT가 근데 챗GPT가 아까 얘기했지만 믿지 마십시오. 但你要记得我刚刚说他会乱讲话。 뭐 오전에도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그 챗GPT AI를 이용해서 그랬더니 우울증이 걸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AI 질문에서. 今天上午有同学跟我问问题，他就说啊，我们有一个新闻是说有一个得了忧郁症的人，他跟 AI 聊天，然后 AI 叫他不要就医，结果这个人就会自杀了。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 한 군데만 물어봐서 그래요. 선생님은 여러 군데 물어봐야 돼요. 所以我才跟那个同学说，你不能只问一个 AI， 你多问几个 AI。 이 챗GPT가 뭐 전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라든가 텍스트 데이터를 색깔별로 구분을 되니까. GPT 真的能做好多事，它又能提供你专门的知识，它又能帮你制作图表， API를 통해서 이런 검색 엔진을 你还可以在上面检索事情。 특히 이제 보고서 작성에 아주 뛰어납니다. 还有他很会写报告书，超级会。 그래서 저는 지금 5.0, 챗GPT 5.0 쓰고 있는데 我现在用 GPT 5.0， 너무나 뛰어나요. 我觉得它超赞的，我好喜欢用。 그래서 이 뭐냐면 조교보다도 뛰어납니다. 它比我的人类助教还要好， 이걸 가지고 이 컨설팅 보고서 다 쓰고 있는 因为我是一个顾问，所以呢，我写很多咨商报告书，我都是用 ChatGPT 写的。 데이터 시각화해가지고 这个是视觉化你的数据。 또 프로그램을 요새는 이제 프로그램 알 필요가 없죠. 现在大家都不用写程式了，现在都可以程式都可以让 AI 开发。 챗GPT를 통해서 그러면 파이썬이라든가 이거 좀 알려줍니다. 什么 Python 你都不用自己学了，你去问 ChatGPT， 它就能帮你做出来。 특별히 프로그램 능력을 알 필요가 없어요. 现在都不用人类自己亲学程式语言了。 또 이 챗GPT가 이런 AI 서비스 미디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뮤직이라든가 비디오 이런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한국만 돼 있어서 이제 그런데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 서비스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 그냥 뭐예요 이거? ChatGPT 现在都帮你生成很多那个数位用的内容的媒体， 이미지를 看一下。 만들어내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운영生成型 AI 怎么样做出影片呢？ 광고 영상, 이거 이미지 광고를만 그거 심지어 广告影片也被制作出来喽。 플레이그라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근 국내 주류 기업이 공개한 맥주 광고입니다. 맥주가 전화치를 배경으로 삼아 시원하고 청량한 감촉임을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브랜드가 내보낸 음료수 광고인데 这是另外一个饮料 왕것 广 같은 告。 맛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듯 현실로 나온 액자 속 인물들이 음료수를 두고 다투는 신기한 장면이 所以 펼쳐집니다. 他做出来的 원작 AI 动 내용과 画， 방법은 다르지만
이시 영상 중에 생성형 AI가 만들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都是 AI 制作的。 표시어를 적어넣자 인공지능이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도에 맞는 연출을 구상해낸 것입니다. 这个就是给 생성형 AI 下了指令 AI가 之后完成的。 정보를 넘어 동영상을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자 일부 광고 회사들은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변화를 선도해가고 所以 있습니다. 广告公司都说要 이 积极的使用这些 업체는 유명 AI， 연예인 촬영에 의존해온 안마의자 광고에 AI를 적용해 비용을 5분의 可以节 1로 省很多 줄였습니다. 钱，你不用再找真人的演 의자에 员， 앉은 사람 사진과 함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학습시킨 뒤 可以让他学习很多艺术作品的风格， 등의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여러 편의 然后给 영상을 他指令 만들어냈습니다. 坐着的男性舒服。 5명에서 11일 동안 7편을 만들었다는 거는 AI 기술 덕분 아닌가 所以 생각합니다. 11天他们就做了7个 AI가 影片。 사람의 역할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광고업계가 서서히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广告业已经改变。 그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플레이그라운드 솔루션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만 쓰면 충분히 수가 있는 거예요. 现在因为有 AI 可以辅助你实现你的想法，所以重要的是你有创意就可以了。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부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我觉得各位真的要鼓起勇气挑战。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싶지 않습니까? 你不想要坐商务舱吗？ 다음은 이제 이건 뭐 간단하게 이거 소개. 我们也看一下影片。 햄버거를 활용한 AI 게임이 성공해서 이게 선전을 롯데리아에서 넘어서 생각. 굉장히 재밌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햄버거라는 이미지 자체를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AI를 통해서 음악으로 만들어지면 어떨까? 라고 그걸 음악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햄버거 이미지를 설명을 해서 오일 광고에서 사람들이 노출하기도 每一种不同的汉堡会配一个不同的音乐， 이 많이 사용이 되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갖다. 音乐是 AI 做的。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디오를 지원을 인비디오예요. 이게 전부 이런 것은 처음에 무료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조금 쓰다 보면 유료화가 돼요. 这些影片啊或者音乐啊，一开始它的 AI 都是免费的，可是你用之后，它就会开始给你收钱。 저도 그래서 AI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조금 하다 보면 돈을 제공을 안 해줘요. 所以我一开始用好几个 AI，后来发现他们都开始跟我收钱， 너무 지불하고 필요하니까 但是我已经用习惯，所以我知道给他钱， 투자할 만합니다. 但是值得投资的。 네.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 我鼓励大家挑战， 이 생성형 AI의 지금 이제 활용. 这个是生成型 AI 的使用世界地图。 미국이 1187, 美国1187， 캐나다가 더 높은 것 같아요. 加拿大更多， 한국이 268, 韩国其实没有很多， 지수, 이게 지수다. 这是一个指数。 타이완이 480, 한국보다 타이완이 생성형 AI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台湾的指数比韩国还要多，所以台湾的生成型 AI 用的更多， 그래서 많이 쓰죠. 所以各位用的很多，已经被点出。 영어는 7차원에서 这个号称是7次元艺术， AI 쪽으로 개발. 全向投影，这个也是 AI 开发出来的。 그다음에 이제 그 AI의 이제 로봇. 这是 AI 机器人， 우리의 지능까지 피지컬 로봇이라고 하는데 所以这就脱离了虚拟的世界了， 이어서서 可以在物理的世界 걸어가는 里。 이런 쪽까지 발전해. 그전에는 이렇게 저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수준. 以前只能爬，现在能够走， 지능 알려서 위치 갖다 놓고 所以现在基本上已经还可以表达感情。 또 뭐 이렇게 위치를 정정 자기가 제 위치를 갖다가 现在可以找到对的位置，克服困难。 짐을 갖다 놔는 그런 이제 로봇이 이제 여기가 더 휴머노이드라는 거죠. 这个就是不断发展出来的技术。 또 이 소피아는 뭐 下面这个女机器人叫做 Sophia，
이 거의 인간의 표정을 表情 보면 很生动了， 화내고 近似人类， 욕먹고 也 이런 可以 표정도 生气，可以难过。 I feel like I can be a good partner with humans in these areas, like an ambassador. 이 뒤에 한번 이제 조금 더 사례, 테슬라의 사례를 한번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가지고 더 놀랄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AI 已经得到了这个惊人的发展。 AI 로봇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所以你只要有一个 AI 机器人，你的 AI 就不只是虚拟了。 노동자는 쉬고 있는 거죠. 所以这个现在是 AI 劳动者、AI 机器人劳工的休息画面。 이것도 이따가 한번 이렇게 로봇 노동자가 우리를 대체했을 때 우리는 뭘 먹고 사냐. 等一下，我要在 Q&A 时间，希望跟大家讨论。所以人类如果的工作劳动力都被取代了的话，怎么生活的？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我真的很想跟大家讨论。 그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한 그 센서를 가지고 그 이용 这个是简单用检测器提供的智慧服务。 지하철을 들어오면 머리가 휘날리는 거죠. 车过来，然后影像的人的头发就乱了。 이 광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你觉得这是用了什么 sensor， 用了什么感应器？ 여기에 센서를 하나 박는 거예요. 소리. 它其实是放了一个声音的分贝感知器， 센서로 소리 이게 들어오면은 머리가 휘날리는 所以只要听到后吵的车子进来的分贝数，它的影像就会自动让它头发乱。 이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기 학생들 보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이제 저희나 타이완도 그렇지만 이런 쪽 센서는 이거 얼마든지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这种其实它的技术非常非常简单，所以我觉得学生都可以使用。 그 AI 칩 같은 거, 엔비디아가 만든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못하는 거예요. 当然，这个技术远远没有像是例如说 NVIDIA 那种困难的技术哦。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但是这些也有充分我们可以介入的市场。 요것은 이제 그 햄버거 주문하는 这个是一个订购汉堡的机器。 요리나 Hi, can I take your order? Your total is $9.6. Please insert or tap your credit card in the payment terminal. Order complete. Please don't forget your 它 receipt. 会告诉你在哪里结账，或者你的收据。 When 哪里有地下铁 turn 呢？ right and walk straight for about 200 feet. 往右走100 Turn 公 right into 尺， Flower Store and walk 50 more feet. 花店旁 The 边就 MT 有。 station is across the street. Okay. What are your business hours? 你开店到几点？ Our store is open 24 hours. 24小时开。 Please visit us anytime. Thank you. Bye. 再见。 Thank you. Have a nice day. 여러분들 키오스크 이용하죠? 大家应该都有用过这一种无人点餐吧？ 이런 是有用的。 키오스크 혹시 이용해봤어요? 大家用过吗？这一种汉堡店自动点餐？ 저도 우리나라에서 키오스크를 하는데 저는 커피를 좀 이제 주문을 하는데 我有用这个百度咖啡， 저는 항상 아이스 카페라. 我最喜欢冰拿铁。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돼요. 但我每次去都要从第一步骤开始做。 그러니까 고객 정보가 이 키오스크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집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결제가. 我觉得他们可以改善，例如说他记得这个顾客的爱好，就不用从第一步骤开始选了。 그래서 키오스크가 지금 AI와 결합을 돼가지고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现在 kiosk 这种点餐机就真的往这个 AI 方式进行了。 특히 제가 이제 헬스장 그 뭐 컨설팅을 했었는데 我之前为了一个健身房企业做咨询， 헬스장 24시간 운영하잖아요. 他们是24小时的， 그럼 이미지 인식을 하고 所以他就是让你 사람들이 识 이용할 别 수가 的， 있어야 됩니다. 知道是谁哪个客人来，或者是外人， 그런 것을 키오스크에 해놓고 이제 이용할 수 있어요. 基本上都可以使用这个机器完成。 가상 키오스크로 해서 이 발전을. 虚拟店员， 이 IoT 제품들이 이렇게 뭐 기저귀, 애기 기저귀에서 이제 在我们有一个智能物联网的产品是尿布，智慧尿布， 이제
달아서 그 물을 얹어주고 습도를 얼마큼 할 거니 많이. 还有那个智慧洒水器，浇花。 테니스에 이런 칩을 달아서 테니스 폼을 교정할 테니까. 智慧网球拍帮你矫正动作。 축구에서 이런 축구공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킥을 날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还有 많이 智 보시는 智慧足球，可以记录各种数据。 그래서 지금은 이런 쪽에 그 AI의 빅데이터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现在最重要的就是大数据了。 빅데이터는 여러 뭐 전용 데이터와 비전용 데이터가 나오죠. 我们说数据基本上有分成这个结构化跟非结构化。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클라우드. 另外就是这个行动装置。 그래서 그 월드와이브나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고. 我们有时候也要使用云端。 IoT 기술을 해서 이 AI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所以 AI 在中间主导各种的技术。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는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산다. 未来就是这样一个我们不用劳动的世界了。 작업은 기계가, 매니팩처링은 기계가 합니다. 生产的工厂工作就交给机器。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안 되는데 예. 요것만 잠깐. 이게 옵티머스는 테슬라 공장이에요. 这个是特斯拉工厂，它用的是机器人。 이게 이제 이런 작업을 以前真人的工作是在用机器人代替。 직접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 时间的关系不能全部 이런 看 게 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걸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뭐냐면은 테슬라 지금 공장에 가면은 로봇이 다 잡고 사람이 없어요. 各位现在如果去特斯拉工厂，就会 이 发现是无人工厂。 로봇에 옵티머스가 학습을 시키는 아까 러닝이라고 했죠. 他们已经让机器人都学习， 학습된 로봇을 현장에 투입을 하고 所以学习了他们的专业生产线，就不用真人了。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테슬라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所以特斯拉是无人工厂， 시간이 없으니까 时间的关系我还是。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그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푸드 프로덕션하고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문화를 지키고 오락을 지키고 所以左下就表示食物也是由 AI 生产的。 이것도 한 번 있다가 지휘시켜야 돼. 인간은 그렇게 사는. 那人类都不用劳动，也不用种田了，那人要做什么？ 그래서 일자리도 이제 이렇게 줄어들고. 所以大家就说职缺开始有严重变化了。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에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죠. 好多工作不见了。 새로운 일자리가. 그러나 이런 변화에 또 반대는 뭐가 있다.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那这种变化是可以 say no 的吗？不可能。 소프트웨어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软体革命是必然产生的，我们只能想怎么对付它。 유아시아의 플랫폼을 이제 제 그건데. 那现在我就要跟大家说，欧亚平台到底要建构用什么策略？ 전 세계 지금 유아시아 지금 강의하지 않나요? 我们现在这个欧亚是我们一直在讲的这个事情。 유아시아의 회장 사또 요시 회장이 느슨한 이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欧亚基金会的佐藤会长，他就是有一个全欧亚都是邻居的概念。 그래서 아시아 공동체가 돼야 돼. 아시아 공동체가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플랫폼을 한번 이거 만드는 것은 어떠냐. 所以在好多个全世界各个大学都做亚洲共同体的演讲。 유아시아의 플랫폼의 개념이라든가 뭐 구축 방안에 대해서 좀. 那我觉得除了到处讲课，我们也需要一个共同的平台。 그래서 이제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게 이렇게 이제
我认为我们在经济、社会跟文化上都是可以有连接的。 이 플랫폼은 이제 인터넷 IoT 발달에 따라가지고 이제 플랫폼이 됐고 基本上欧亚平台是需要 IoT， 它可以有一个单一平台。 서로 관계 중심력이 이제 어떤 기술의 수행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아시아 쪽에. 我们把所有的国家都连在一起，它会创造新的机会。 그러나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밍에 대한 那最重要的就是国际网络。 여러분들 저기 어디 해외여행 갈 때 그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하죠? 大家出国的时候是不是都会买 WiFi？ 그래서 저기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와이파이 쓰라고 그럴 건데 如果没有买，你就只好去蹭人家麦当劳什么的。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공동 로밍을 어떻게 해줘? 所以一个共同平台最重要的就是国际性的网络。 커뮤니케이션 스피드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还有我们的沟通到底要怎么样进行？ 분석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거냐? 大家不同的文化到底要如何思考？ 생성형 AI의 어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生成性的 AI 到底要如何让所有的人都同时掌握新技术？ 모바일 A시아라는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을 줄 것이냐? 如何让大家理解亚洲其实可以是一个？ 법적 윤리적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法律问题到底有哪一些要注意？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변화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所以最后一个就是在巨大的转型的时代，我们要如何对应才对？ 디지털을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디지털 이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我们现在不能再说要用 AI， 而是要实际用上 AI。 그래서 어떤 변화와 방향을 정확하게 입는 所以我们必须搞清楚我们要走的方向是什么。 이거에 대한 이제 이소우화가 지금 바뀌었는데 伊索寓言有一个故事， 이 동영상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토끼가 낮잡은다고 해서 과부기가 이기는데 지금 이제 바뀐 거예요. 龟兔赛跑的故事。 공생을고 공정을 내야 이길 수 있다. 可是现在我们不要伊索寓言这个一输一赢，我们不要零和的竞争，我们要共赢。 그래서 어차피 디지털 트랜스포에서 다 파도가 지금 나오니까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所以数位转型是一个大浪，但是我们必须要乘风破浪。 네, 제가 강의한 내용은 여기까지. 我今天我自己的部分先进行到这边，谢谢大家。好，我们谢谢那个，谢谢那个，就是李金星教授，那个真的很精彩的演讲，跟很多都是很新的资料，然后很谢谢许教授也给我们很精辟的那个翻译，让我们很清楚能够理解这个演讲。那我们为先一个热烈掌声，好吗？那我想时间有限，我们开放一两个问题，大家有没有？ Q&A가 귀한 기회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谢谢，我们今天也谢谢陈明耀教授来那个跟我们带学生来听我们讲，很感谢。那黄九恩主任、黄总研发长也来，谢谢。我可以问问题？请说。好，那我用中文问可能？没问题。好，那我想问的是，就是现在那个世界能源政策啊，还有脱碳素是那个企业对脱碳素的追求。那我想要询问的是，他们在这个情况下面，所以会有所谓的绿色转型 （Green Transformation）。那我想要询问的就是。那个 DX 会如何去影响绿色转型，就是 GX。 好，那我先翻译。요즘에 그러니까 DX는 물론 진행해야 되겠지만 요즘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뭐 그린색으로 바꿔야 되거나 이런 세계적인 환경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환경 보호의 입장에서는 DX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还有可以回答还是还有下一个问题？ 이 지금 AI가 뭐 물론 이건 비즈니스 쪽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의료 쪽에서도 하지만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现在 AI 除了在商务还有医疗方面，其实在环保方面也有很大的发展。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인공지능하고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가 아시죠? 大家有没有听过那个量子电脑？ 이게 연결이 되자 병렬로 처리하는 거 양자 컴퓨터가. 이게 개발이 돼서 환경 문제, 이게 지금 탄소가 많이 증가되고 이거 어떻게 대처하냐? 那量子电脑可以部分的解决这个问题，因为把电脑不脱碳到底要怎么办？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现在重要的是要开发一种绿色的能源。 이 자연환경 문제는 지금 이 한 나라 국가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죠. 지구적인 문제죠. 这是一个全地球问题啊！ 8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사니까 이 탄소가 我们这几十亿的人口活在地球上，这个碳的问题必须要解决， 자연재해가 발생돼요. 不然就会有很多自然灾害， 빨리 극복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不克服不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가서 살려고 합니다. 所以马斯克一直在说人类要离火星，就是会这样。 그래서 지금 우주에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所以这个部分其实是在研究当中， 환경 오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如何配合，如何在转型的时候也兼顾这个污染问题。 好，那我们再一个问题，好吗？有没有同学要问的？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那你问他刚才不是在讲说，如果 AI 都代替了我们人类的工作，那未来怎么办？他有没有什么建议？ 네, 방금 하시는 중에 인간은 너무 편하게 살게 되면 너무도 하지 않고 AI가 로봇이 다 해주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인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 현장에 지금 저렇게 로봇이 다 작업을 하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那如果说工厂啊生产的第一线都是让机器 현실에 人来， 많은 직업 지금 작업이 없어지고 大家要干嘛？大家没事做没有 단순 工作了， 반복적이고 이런 일자리가 없어져요. 重复劳动的工作都要消失了， 그럼 뭐해서 먹고 살죠? 那大家要靠什么吃饭？ 어떻게 살 겁니까? 有没有这个？ 여기 나오는 것 같이 인간은 뭐 예술 활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외국의 저기 위성 그 여행을 하고 화성이나 이런 데 여행을 하고 我们会过得很优雅吗？我们每天画画啊、唱歌啊、去外星球旅行啊，我们会这样生活吗？ 그렇게 살다고 생각합니다. 大家觉得怎么样？会怎么生活呢？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 여행 오는데 수업을 지불을 해야 돼요. 其实没有这个讲的那么好，因为以上这些都是有钱的未来人才能做的 예, 事。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은 뭐 해서 사냐 이거죠. 那如果你不是有钱可以去火星、外国旅行的人、外星旅行的人，你现在在这个时代劳动也没有经济价值，你要怎么办？ 근데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반복적이고 이렇게 지금 루틴한 부분들은 없어지면서 실업자가 발생이 된다 이거예요. 所以学者说已经不会有反复的单纯劳动了。 그러나 이 AI 관련된 새로운 직업,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AI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직종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但是好消息是，其实 AI 的时代会有新的工作职位产生，例如说数据分析师啊等等的。 근데 그것도 일부죠. 可是这个也没那么容易。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것을 이제 이게 우리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所以这一些新的工作职位不会够多，还是会有人没有事情做，那该怎么办？ 한국 타이완 문제가 아니고 지구적인 문제죠. 这个是韩国的问题，是全世界的问题。 그래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要怎么样才能产生经济收入，对于一个个人而言是很重要。 근데 오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기를 뭔가 먹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今天上午有一个同学说 ，AI 时代他就想要像个废人一样耍废生活。 그게 행복하겠어요? 但是我问他说，你会幸福吗？ 여러분들 저 혹시 캐나다나 이런 데 밴쿠버나 가보셨습니까? 大家有没有去过加拿大？ 그 지하철에 오면 거렁댕이라는 겁니다. 我在那个他们的地下街会看到乞丐， 그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那些人基本上是游民，可是国家会养他，所以他不会饿死。 근데 내가 신기하게 발견한 것은 개를 또 키워요, 개. 有趣的是，这一些无业游民，他还养狗， 국가에서 연금, 개한테도 연금을 해요. 所以呢，国家养他，国家还要帮他养狗。 그
그게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问题是你看一点都不会觉得他幸福。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니네 아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我儿子也说他想要在家打混生活， 그게 편하게 사는 게 这样很爽吗？ 아니에요. 我不觉得。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된다는 거죠. 所以现在人类变得两极化。 AI를 알고 AI를 내가 다룰 줄 알고 그러면 나는 제일 높은 직업을 가지고 제일 높은 삶을 살 수가 있고 两极化的社会就是我可以是 AI 高级人力，我也可以是另一端完全的废人，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물론 국가에서 뭐 그 돈을 주겠죠. 就让国家养我，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那也是一种活下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로봇이 지금 일을 해서 이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然后也有各种形态，例如说 그러면 我 로봇의 养 소유가 누구냐? 我养机器人叫机器人工作，赚的 지적 钱 재산은 是我 누가 的 가지고 吗？ 있냐? 还是说他有别的知识 그 产权？ 수입원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收入到底要如何分？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돼요. 这些问题其实非常复杂。 또 AI가 발전을 하면은 또 나쁜 쪽에 쓰여지잖아요. 另外 AI 也可能被作为恶用。 뭐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습니까? 大家有没有见过 그거 有 뭐 一个 사람 죽이고 뭐 电影说 AI 变得很凶，然后杀死人类的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냐? 伦理这个问题非常重要。 그러니까 일부 학자 지금 이쪽에 생성형 AI 쪽에 이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인공지능 발전시키지 말라고. 所以因为在担心这个问题，很多学者就说不要再开发生成型 AI 了。 인간을 묘사하는 어떤 로봇이 나오면은 나쁜 쪽에 활용되면 인간을 다 죽인다. 因为如果机器人没有伦理道德，我们人会死得很惨。 그런 세상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这个世界会发生吗？有可能会的。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 더 이상 나쁜 쪽에 활용이 안 돼서 어떤 것은 안 되죠. 所以学者现在都很积极的在讨论 AI 伦理问题。 그 다음에 이런 수익이 발생됐을 때 如果我用 AI 赚上钱， 법이나 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만들자. 这个经济的管理必须要有一个制度。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닥친 지금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现在我们还没有准备好，可是这是一个一定要来的问题了。 그런데 그런 시대가 좀 도래하고 있잖아요. 那这个我们现在该怎么办？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여서 해결책을 만들고 이런 걸 해보자. 这也是我觉得需要欧亚平台大家一起讨论的原因。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但现在各位是要选择的时候了。 나는 편하게 그냥 뭐 그런 게 뭐 그냥 못 싸우고 我只要爽爽废废的活着，还是 그런 삶을 살 건지 还是要有一个生活价值的生活。 질적인 직업을 가지고 높은 급을 받으면서 풍요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怎么样得到一个真正丰盛的生活？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所以我就跟各位提到， 한번 도전을 해보라고. 我建议各位要挑战这个时代， 트랜스포메이션에 플랫폼 사업에 한번 이렇게 진출도 해보고 建议大家从平台开始下手尝试，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挑战一次。那真的哦，时间有限，没办法跟大家很争论哦。其实林教授他在很多书房，现在也当企业的咨询顾问，所以他真的有很多经验。希望以后有机会来